개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8일입니다. 69년 전 서울이 수복된 날입니다. 당시에는 공산군이 서울을 3개월 동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용감한 국군과 미군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좌익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좌익과 김정은이가 사사건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는 좌파가 점령한 대한민국 수복하자 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어제 문재인은 반쪽 대통령, 남쪽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이고 반쪽 대통령은 자기 편만 대표하는 대통령이니까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반쪽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남쪽의 반쪽 대통령 문재인 씨가 느닷없이 조국 법무장관을 해임하는 발표를 할 줄 알았더니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달라.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대적인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적폐 수사라면서 4사람이 자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사냥하듯이 집어넣을 때는 잘한다고 하더니 자기 편을 수사한다고, 그것도 아주 지금 검찰은 조국을 살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 조국 이 사람들은 수사 대상이 되어 놓고도 아주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핸드폰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더 살살 수사하라는 것은 사실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더구나 상대가 조국이 전향 의사를 거부하고 있는 골수 레닌주의자입니다. 골수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이것은 심각한 범법 행위고 헌법 위반 행위고 이것은 따로 문재인 씨를 수사해야 할 항목입니다. 여러 수사 항목 중에 들어가 있죠. 이미 문재인 씨는 이적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고영일 변호사가 이분을 문재인 씨를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적 혐의입니다. 이 이적 혐의는 외환의 죄의 일부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검찰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골수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행위, 더구나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한 대통령이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행위와 관련된 수사도 또는 내사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씨의 어제 행동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절대로 가이드라인을 주면 안 됩니다.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다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는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무장관은 수사 대상이 되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어제 이런 망언에 대해서, 문재인의 망언에 대해서 지금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4.19라는 말이 더욱 실감이 나는 시점입니다. 4.19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 이기붕은 자신 때문에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3.15 의거로서 15명이 사살되고 하는 이런 와중에서 경찰이 왜 총을 쏘았느냐고 하니까 총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분노를 일으켰는데 어제 문재인의 이 발언은 상식 있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10월 3일 국민들이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분열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법치 파괴자입니다. 안보 파괴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자입니다. 다행히 언론의 지금 뒷받침이 있으니까, 여론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그리고 헌법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검찰이 이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의 대검찰청의 답변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 그것은 문재인의 이런 말도 아닌 간섭에 대한 당당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헌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헌법.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뜻도 나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이 대통령이 파렴치 장관 수사방해, 이게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게 정답이죠.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이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문재인의 국정농단입니다. 이 이름 잘 붙였어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달라며, 특히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적폐 수사라며 사람 4명이 자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때로 사냥하듯 할 때는 잘한다고 하더니 조씨 집 한 번 압수수색했다고 검찰에 경고를 날린 것이다. 갑질한 재벌 가족 하나를 잡겠다고 대한민국 전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이잡듯 하면서 인권을 아예 말살하다시피 했고, 결국 그 회장은 사망했다. 그 총책임자가 인권을 말한다는 것도 의의가 없다. 문 대통령의 조국 사태 대처 방식에 놀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발표는 할 말을 잊게 한다. 바로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인사권과 수사의 지휘 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신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은 집권남용으로 탄핵 사유라는 입장이고 총리도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마도 많은 국민은 이제는 대통령이 조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그래서 27일 청와대가 특별 발표를 예고했을 때 조 장관 거취 관련이라고 짐작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은 문제가 된 조 장관의 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오히려 검찰에 경고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 논란이 있었지만 이처럼 개별 수사의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지금 조 장관과 그 가족은 범법 혐의에 앞서 파렴치한 행태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딸을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만들어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에서 시작한 파렴치 행태는 조씨 집을 상장 위조 공장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여기 조선일보도 저처럼 조국이라고 하지 않고 조씨합니다.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국민 전체가 앞으로 문재인 안 할 겁니다. 문재인 씨. 나중에 시도 뺄 겁니다. 위장이혼, 사기소송, 증거인멸 등 거짓을 놔 이제는 진실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된다. 불과 얼마 전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우리 정부 문제도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문 대통령이 사실은 이때 산 권력도 수사하라, 청와대가 잘못한 것도 수사하라, 정권이 잘못한 것도 수사하라고 했던 겁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우리 편 살살 수사하라는 식으로 언급할 수 있나?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이중성은 이미 새로운 사실도 아니지만 어떻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이럴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경고하는 동시에 지지자들에게는 검찰에 대한 항의 시위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선동에 나섰다는 거죠. 선동. 이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10만 명 이상이 서초동으로 향한다고 한다. 여기에 문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과거에도 검찰이 대통령의 자식들까지 수사했지만은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이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을 향해 시위로 수사 중단을 압박한 적은 없었다. 이것은 사실은 국헌문란입니다. 이거 내란입니다. 국헌문란, 건정질서를 문란시키겠답니다.
지금 내란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국토를 참전을 하거나 국헌문란을 위해서 폭동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동은 뭡니까? 정권이 공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을 선동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압박하는 거, 이거 국헌문란에 해당합니다. 폭동에 의한 국헌문란이라고 충분히 법리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비난 전면에 나서자 전날 국회에서 조국 씨에 대해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했던 총리는 이날 갑자기 검찰이 무리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내에서 더 이상 조국을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과 검사 통화 사실을 알려준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고 한다. 외압이 아니라 그 외압을 알린 게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조국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한 이상 나라의 분열은 더 심해지고 국정 전체는 블랙홀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아니면 무엇인가?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서 거국일치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자꾸 만들고 신형 미사일을 추가로 계속 만들고 실험하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압박하는데 한국은 핵무기도 없으면서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과 사사건건 싸우고 전쟁이 났을 때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일본과는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하고 드디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법무장관 자리에 골수 레닌주의자를 앉히고 그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이것은 사실상 문재인의 쿠데타입니다. 이거 문재인식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 여론, 야당, 검찰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열심히 싸워왔는데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문재인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국민이 한 손에 헌법을 들고 뭉치고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2년 한 10개월 뒤에는 민간인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 없는 국민을 향해서 임기 있는 대통령의 이러한 도전, 헌법을 무시하는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정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 9월 28일 광화문에서 그런 정답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0월 3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광화문에서 결판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